3월 이후 주가 상승의 가장 큰 힘은 뭐라 하더라도 역시 개인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믿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52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방어하는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 수요를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고객 예탁금 52조는 시가총액 1,600조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주가가 좀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 예탁금이 시가총액의 3%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은 거의 일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자금 수위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장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국내 시장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하락할 때 크게 하락하고 회복은 조금 더디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세계의 악재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의 악재는 첫 번째는 가격이 높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취약하고, 세 번째는 개인 수급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지난주 흐름을 보면은 예. 가장 역시 큰 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우리가 소위 PER이라고 얘기하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예.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다. 이게 지금 역시 가장 큰 부담이고요.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으면은 어떤 여건이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준비된 차트를 보면서 우리와 미국 시장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MSCI의 12개월 선행 이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선행 PER을 비교한 거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먼저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우리 한국의 이 선행 PER입니다. 지난 8월 중순, 지난주까지 해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의 PER은 13.1배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전고점 기록했던 게 우리가 13.4배인데 거의 거기에 근접할 정도로 지금 파란색이 지금 8월 중순에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미국도 거의 유사합니다. 미국이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주식시장의 PER은 22.8배이고요. 우리가 2000년대 초에 IT 버블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당시에 25.2배를 기록한 바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아직은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은 상당히 2000년 이래로 지금 거의 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장의 이 조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결론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됐음을 감안해 보면은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우리 시장이 좀 소강 국면으로 가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조정의 폭도 한 2200선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첫 번째 9월 중순을 예상을 하는 것은 지난 3월 달에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나서 2에서 3주 정도 지나면은 진정되는 경향을 보였었고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결국은 방역에 치중을 하게 되면은 계속 확산될 것 같은 코로나19도 결국은 진정되었다는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부담이 지난번에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은 이걸 적용을 하면은 지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면은 9월 중순 정도 되면은 코로나19가 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첫 번째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코스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전망을 해보면은 올해 기업 이익이 전년비 한 7에서 8% 감소했거든요. 예. 이 기업 이익을 올해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코스피를 산정해 보면은 대략 한 2100에서 2150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내년도 우리 기업의 이익은 전년 대비 한 38% 정도 지금 증가할 걸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내년도 이익을 당겨서 올해 코스피 적정 수준을 판단해 보면은 2400에서 2450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2300대 초반에 있는 우리의 코스피는 어느 정도 과열은 조금 진정된 모습이다. 그렇지만은 따라서 이제 추가 조정의 폭은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첫 번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이제 9월 중순 정도까지 소강 국면이 이어질 때 만일에 주식시장이 2200선을 하회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올해와 내년 기업 이익을 봤을 때 그때는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말씀하셨던 것에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게 역시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2차 확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코로나19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올해 상반기에 기업 이익이 한 25% 작년보다도 줄어들었고요. 그 나온 수치를 가지고 PER을 산정해 보면 28배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그 PER을 가지고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이제 내년도는 그렇게 돼서 이익이 배 정도 증가하면 뭐 한 12배 정도로서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19가 현재처럼 계속해서 확산되고 했을 때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그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확산되고 하는 것이 국내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우리가 지난 3월 달 그리고 우리 2분기 GDP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예. 우리 GDP 성장률이 2분기를 저점으로서 하반기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예.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인가? 그거는 결국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실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당초보다 조금 약화되는 상황이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서 생겼다는 점은 분명한데 시장은 이거 외에도 사실 조금 불안스러운 측면들이 불안한 요인들 그동안 우리가 3월 하순 이후에 주식시장이 한 4개월 정도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그에 기반이 됐던 요인들이 조금 그 약화되는 그 변수가 생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이 펀더멘탈 여건을 지속을 해보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승의 이 관성에 지금 취해 있는 거지 이 여건 즉 기반을 보면은 좀 불안한 요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불안한 요인들이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걸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차트를 보면은 우리의 코로나19 지난 주말까지 나온 이 확진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3월 달에 올라갔던 폭에 비해서는 우리가 8월 중순에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의 모습은 그때까지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 그렇네요. 예, 근데 한 가지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 본다면은 그때 우리가 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취했을 때는 이 코로나19가 고점을 치고 꺾여지기 시작한 3월 달 초부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 높게 진행을 했고요. 예. 그 뒤로 이제 2, 3주 지나서 우리가 진정이 됐었는데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19가 바로 발현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우리가 2차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을 이렇게 먼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경험했던 이런 정책들, 정부의 어떤 선제적인 정책이 이어진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3월 달에 봤던 한 2, 3주 지나면은 우리도 역시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주는데 이 첫 번째 이렇게 불안한 것은 나타났고요. 그에 따른 경제에 대한 불안감,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났고요. 두 번째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지난 주말에 나온 미국 FOMC, 7월 FOMC의 의사록이 사실은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고 있는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 조금 불안 요인을 줬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미 연준의 다수 의원이 생각과 달리 지금 계속해서 돈을 뿌려오고 있는데 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 곡선, 제어 곡선이라는 제어 정책이라는 YCC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어떤 금리 정책의 타겟팅 제도 이런 추가 금융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이런 정책들은 혜택보다는 그에 따른 잠재적인 비용이 더 크다. 예. 근데 사실 그 잠재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대차대조표, 미 연준의 자산이 과도하게 풀릴 가능성 하나와 두 번째는 나중에 정상화했을 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이나
그리고 정상화하는 방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것들을 이제 비용으로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기대했던 연준은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뿌려줄 것이다라는 시장의 유동성을 줘서 주식시장의 강세, 뉴욕 증시의 강세를 계속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기대에 대해서 그렇지 않구나. 연준이 정상화까지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젠가는 미 연준의 작전이 축소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에 타겟팅을 해서 금리 정책의 어떤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정책을 저희들은 9월 FOMC 회의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주식시장의 강세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시점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9월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주식시장의 상승은 사실은 경제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이 돈이 개인 자금의 풍부한 상황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돈이 주식시장을 끌어왔었는데 그 근간에 있는 뿌리가 조금 흔들렸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 조금 불안 요인이고요. 세 번째 불안 요인은 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차트는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과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입니다. 유럽은 올라가고 미국은 내려오고 이런 상태네요, 현재는.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것은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우리가 3, 4월에 확대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진정되면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미국이 진정되니까 유로존이 다시 진정되고 앞으로도 보면은 경제활동, 방역활동을 강화시키면은 좀 진정이 되겠지만 경제를 정상화시키면은 다시 확산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이제 확실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계 경제 회복이 주식시장의 강세를 끌고 갈 수 있는 가파른 회복으로 가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런 미국과 유로존 간의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의 그 차이는 사실은 7월에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에는 미 달러화 지수 급락에 따른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 기대와 이게 이제 외국인도 우리 주식을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작용을 했었는데 사실 준비된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 계속 하락하던 미 달러화 지수가 올 가을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달러화 지수의 상승은 결국은 신흥국,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왼쪽 차트에 있는 유로존과 미국의 지난 8월 달 합성 PMI를 보면은 미국은 지금 올라간 반면에 유로존은 꺾였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로존의 합성 PMI 차이와 미 달러 지수의 관계를 보면은 지난 7월, 8월 중순까지 이어오던 미 달러 지수의 하락세가 9월, 10월에는 다시 상승세로 반전될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어떤 내년도 기업이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 기조가 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근저에서는 조금 훼손되고 있어서 일단 9월 중순 정도까지의 어떤 소강 국면의 흐름, 그에 따른 이 코로나19의 진정 여부가 굉장히 지금 시장의 관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국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약달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 약달러는 또 뭐 금리나 또 금값이나 심지어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동안 쭉 얘기했던 거였는데 그 이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약달러가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가 정식 후보로서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시장에서는 신재생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이미 올라가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바이든 후보의 공약과 그다음에 앞으로 혹시 당선될 경우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미국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이 정강 정책을 통해서 이제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처럼 어떤 성장 일변도보다는
상당 부분 중산층 회복이나 예. 이런 복지나 평등에 이렇게 분배의 비중을 두는 정책을 취하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정책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했던 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부분은 상당 부분 복원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다시 인상시키겠다. 예.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성장세가 좀 약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고요. 예. 세부적으로는 대신 이제 좀 긍정적인 것은 트럼프는 계속 미국을 때리면서 관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세계 무역량 위축을 초래를 했었는데 예. 바이든 후보 경우에는 역시 중국에 대해서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지만은 관세 정책, 무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와는 궤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이 정책 방향. 그리고 이제 이 산업별로는 보건 정책에서 오바마 케어, 즉 다시 말해서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예. 또 트럼프가 이 도외시했던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전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만일에 미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시장의 방향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성장 약화에 의해서 이제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줄 수 있지만은 제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 특히 교육 정책의 불확실성. 우리가 G20 정상회담을 봤을 때 트럼프 정부에서는 커뮤니케조차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공동선언조차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정상들 간의 불협화음,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만 봤었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 경제 주요국들이 서로 협조에 의해서 세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거는 세계 교역량의 회복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주식시장이나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첫 번째 예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어떤 세금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정과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결국은 구조적인 불안 요인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주고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은 시장 전체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요. 보건과 규정책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만은 수혜 종목이 아주 분명합니다. 헬스케어. 즉 다시 말해서 제약주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게 될 거고요. 그렇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도 전통 산업 쪽과 네트워크 산업 쪽에서 상당 부분 앞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금 가장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청정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 유틸리티. 또 우리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외됐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기는 하겠지만 최근에 바이든 후보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해서 아마 이번 선거도 혼전으로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